네, 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 방송 주식한 클래스 1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고지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다는 점도 알려드릴게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면서 국내 증시 마감 동향부터 잠시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우려에 급락한 미국 증시 영향으로 3거래일 만에 또다시 한번 2,600선이 무너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지수 1.28% 하락하면서 2,592포인트 선에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 역시 파란불로 마감이 됐습니다. 0.89% 떨어지면서 863포인트 선에 마무리를 하고 나왔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 체크를 해보시죠. 네, 오늘 개인만이 또 홀로 지지를 해줬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모두 또 팔고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기관은 4,828억 원, 외국인은 909억 원대 매도 포지션이 나왔고요. 개인은 반면에 5,168억 원 순매수 우위가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과 외국인이 담아냈는데요. 개인은 532억 원, 그리고 외국인은 32억 원대 소량의 물량을 또 담아냈습니다. 반면에 기관은 577억 원대 매도 우위가 나타났던 하루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국내 증시 마감 동향까지 먼저 확인해 보셨고요. 저희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님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1부는 유로스타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모시고 인사부터 먼저 나눌게요. 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또 일주일 만에 뵀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또 코스피 코스닥에 이제 보시면 이제 한 거의 5거래일 만에 또 다시 한번 또 주가가 일단 출렁대면서 좀 많이 하락이 나타났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 상황은 일단 지금 만약에 상승하더라도 전저점이 일단 깨지지 않으면 다시 일단 또 올라가다 또 미끄러질 수 있는데 사실 많이 못 올라가고 좀 미끄러진 게 좀 안타까워요. 그리고 일단 한 번에 또 장대 음봉으로 좀 쏟아졌고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 또 이제 미국의 또 실적들이 조금 별로 안 좋게 나오면서 좀 하락이 나타났는데 지금 상황은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볼 여력이 있으니까 힘내시고요. 그리고 일단 현재 일단 주가는 조금 떨어졌을 때 일단 사는 것도 일단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면 지금부터 이제 좀 담아가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일단 보시면 시청자님도 조금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조금 아마도 이제 보통 이제 파란 계절을 보시면서 좀 우울해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좀 힘내고 정신 집중해갖고 꼭 수익으로 일단 돌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조금씩 담아가도 좋을 만한 기회다라고 또 이야기를 처음에 해주셨습니다. 인사 말씀 먼저 들어봤는데요. 저희 잠시 후에 시황에 대한 이야기 또 나눠볼 테니까 기다려주시길 바라겠고요. 유로스타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하단 보이시는 이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드셔서 촬영하신 다음에 입장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식왕 유로스타라고 검색을 하셔도 빠르게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저희 방송 중에만 톡방 열어놓고요. 방송이 끝나면 바로 참여 코드를 걸어놓습니다. 지금 들어오셔야지만 전문가님과 내일장부터 한번 바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저희 톡방 분위기 굉장히 좋은데요. 톡방 내에서 종목에 대한 신호뿐만 아니라 뭐 선물 교육, 주식 초보자분들을 위한 눈높이를 맞춰서 여러 가지 시황에 대한 이야기 설명을 해주고 계시니까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또 시장을 좀 대응을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셔도 입장을 하신 다음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 마련을 할 테니까요. 톡방에 지금 계신 분들도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연결을 해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먼저 참여 방법 알려드렸고요. 바로 다음 코너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시죠.
네, 주시광 한 줄 평 시간입니다. 아까 잠시 인사 말씀에도 또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더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전문가님의 한 줄 평부터 화면을 통해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 증시 인플레이션 우려에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피 2,600선이 붕괴됐다라고 남겨주셨는데 말 그대로 일단은 우리 증시 오늘 다시 한번 또 2,600선 밑으로 내려간 모습입니다. 뭐 네이버나 카카오는 또 연일 신저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저 역시 오늘 계좌에 좀 파란불이 많이 켜진 상태인데 네. 어떻게 보셨어요, 전문가님? 사실 오늘 같은 날은 일단 어쩔 수가 없이 그 뭐랄까 기술주라고 하거나 이런 주를 담으면 오늘 같은 날은 사실 피할 수가 없을 거예요, 사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어쨌든 사실 피해갈 수 있다면 좋겠지만 피할 수 없다면 오히려 조금 자산을 일단 분배하면서 조금씩 이제 더 담아가는 시기로 일단 보면 어떨까 싶어요.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상황이 이제 시청자 생각하기에 이제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지난 그 코로나 3월달 그러니까 2020년이죠. 3월달에 비하면 상당히 좀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도 좀 더 이제 내려갈 자리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네. 만약에 지금 안 내려온다면 여기가 지금 현재 한 번쯤 반등을 줄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일단 현재는 가장 이제 강하다고 할 수 있는 자리에서 맞고 떨어졌고 다시 이제 지지받았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바로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한 번 더 올라온다면 다우라든가 나스닥도 한 번씩 올라갈 수 있는 시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사실상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좋아질 일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술적이거나 어떤 다른 이제 이슈 쪽으로 일단 눈을 돌리는데 사실상 지금 큰 이슈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장기적으로 보면 조금씩 샀다가 다시 또 올라가면 팔고 샀다가 올라가면 팔고 이렇게 해서 순환매식으로 또 해주면서 계속 이 장을 좀 이겨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일단은 지금 장에서는 매수를 한 다음에 다시 팔고 또 다시 한번 내려올 때 잡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모아가는 게 낫겠다라고 좀 대응을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시장 상황 좀 앞으로 잘 살펴보시면서 이렇게 좀 대응을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고민이 있으시다면 전문가님 톡방 들어오셔서 한번 시황에 대한 이야기도 여쭤보시고 같이 한번 흐름을 좀 이어 나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넘어가기 전에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 번만 또 알려드리고 넘어갈게요. 지금도 톡방에 많은 분들 계속해서 상담 내용 남겨주고 계신데 지금 하단 보이시는 이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찍으셔서 촬영하신 다음에 톡방에 입장을 하시면 되겠고요. 또는 노란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시광 유로스타라고 검색을 하셔도 저희 빠르게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시면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차례대로 전문가님께 연결을 바로바로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 지금 톡방에서 굉장히 이야기들을 해주고 계시고 종목에 대한 신호뿐만 아니라 수익률까지 챙겨가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선물 교육부터 주식 초보자들 분들을 위한 눈높이에 맞춰서 여러 가지 시황 이야기 그리고 미국 시장까지 또 자세하게 살펴봐 주시니까요.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가시면서 우리 증시 5월달 그리고 6월달 계속해서 한번 같이 호흡을 맞춰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황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겠고요. 다음 코너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코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톡하는 상담소 시간 시작을 해볼 텐데요. 지금 톡방에 들어오신 분들 계속해서 상담 내용을 실시간으로 남겨주고 계시는 모습이네요. 그럼 저희 첫 번째 상담부터 한번 진행을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아 올라와 있습니다. 기아 매수가 82,100원에 비중은 7% 담고 계십니다. 일단은 기아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보고 전문가님께 연결을 해드릴게요. 네, 기아 오늘 2%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오늘 일단 지수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기아도 2.84% 내려가면서 82,100원. 우리 시청자분 매수한 그 가격까지 다시 한번 좀 떨어진 모습을 나타낸 상황인데요. 네, 하루 흐름 이어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기아 같은 경우 오늘 84,500원에서 좀 바로 하락을 가져갔습니다. 82,100원 떨어졌었고요. 이내 횡보를 하면서 좀 하락폭을 계속해서 이어갔고 오늘 2%대 낙폭을 좀 기록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흐름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하시죠.
네, 기아 같은 경우 7만 원대에서 주가가 쭉쭉 올라와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잘 올라오면서 8만 2천 원 선 위에서 좀 주가가 올라왔었다가요. 이는 횡보하는 듯한 모습을 나타내다가 또다시 한번 5월 초부터 올라와 주는 모습을 기록을 했었네요.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좀 같이 상승을 가져가면서 8만 7천 원대까지도 주가가 오름세를 찍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일단은 다시 한번 밀려나기 시작을 하면서 오늘도 파란불로 일단은 마감이 된 모습인데요. 8만 2,100원 우리 시청자분 진입가에서 딱 마감이 된 모습이네요. 네, 전문가님 첫 번째 기아 한번 봐주실까요? 네, 시청자 지금 현재 상황은요. 약간 지금 보시면 이제 그 보조 시그널 정도로 보면 무조건 8만 원대까지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지금 당장은 차라리 만약에 내일도 이 정도쯤이라면 일단은 저 그냥 차라리 입절을 해주든가 아니면 일단 그냥 아주 최소량만 일단 가지고 계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유로 말씀드리자면 자 여기 이 부분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100%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냥 확률이 조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보조 시그널 이게 뭐냐면 MACD거든요. MACD가 골든 크로스를 내는 부분에서 스토캐스틱 그리고 RSI 등등 이게 골든 크로스 내죠,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일단 매수점이 나오고 쭉 해서 한 번도 데드 크로스가 나오지 않고 있죠.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 근데 여기서 지금 이제 데드 크로스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면 이제 올라왔을 때 이 가격 맞고 저항 주는 자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6,000원 보이시죠, 시청자님? 86,000원에 무수히 맞고 떨어졌던 자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그날의 조정을 좀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 조금 주고 좀 주면 여기 보이죠? 이때는 언제냐면 작년 11월 달이죠. 11월 달. 그래서 11월 달에 맞고 떨어진 자리 보시면 최소한 이 정도 좀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86,000원 맞고 떨어지면 78,000원까지 거의 그 10,000원 정도가 빠지는 거죠. 그 10,000원 정도는 거의 20% 되는 건가? 그 정도 네. 정도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만약에 내일이라도 좀 올려주면 내일 만약에 82,000원인데 내일 조금 올라오면 84,000원까지도 올라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86,000원 못 넘어가면 또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만약에 이제 오늘 같은 스타트 부분에서 차라리 정리해 줬으면 참 좋았을 것 같고 만약 정리할 수 없다면 충분히 좀 기다린 다음에 이렇게 골든 크로스 나는 지점까지 기다리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보시면 최소한 이제 이 부분을 일단 많이 보셔야 되는데 자, 올라갔다가 이게 추세선 이렇게 그릴 수 있죠, 시청자님. 그래서 시청자님 보시면 추세선 이렇게 가다가 약간 좀 떨어져 있는 느낌 들죠, 그렇죠? 이렇게 네. 떨어지면 사실 대부분 어떻게 가냐면 이렇게 최근의 최저점하고 최근의 최고점을 연결하면 이렇게 보통 이제 그걸 내등분하게 되면 여기 50% 자리가 이제 보통 나오는데요. 보통 평균적으로 눌리면 이제 보통 이제 기아차가 아니더라도 보통 약한 종목 같은 경우는 거의 이 정도까지는 그냥 기본으로 온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네. 여기 보면 이제 뭐가 있냐면 장기 이평선이 있죠, 그렇죠? 여기 보면 빨간 게 120일선 그리고 또 파란 게 60일선이 있는데 현재는 여기까지도 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청자님께서는 지금 현재 82,000원이니까 만약이라도 내일 조금 수익 주거나 만약에 84,000원, 85,000원 다시 준다면 그때는 이익 실현을 하시는 게 낫고 만약에 이익 실현을 못한 채 만약에 내려온다면 충분히 좀 기다렸다가 천천히 다시 담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봐도 주가가 지금 현재 98만 원대인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 33조예요. 네. 33조인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6조 5천억 원대니까 저평가돼 있는 거 맞아요. 저평가돼 있는 거 맞는데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흐름 자체가 지금은 일단 저평가돼 있어도 보조 시그널 정도로 봤을 때 맞고 떨어지고 저항대를 맞고 떨어졌으니까 조금 조정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정을 이제 주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고 또 시청자 입장에서는 그냥 갔으면 좋았을 텐데 어젯밤에 또 예를 들면 다우라든가 나스닥 지수가 또 실적이 또 약간 안 좋게 되면서 같이 이제 국내 증시도 빠졌는데 그런 걸 생각하면 지금 어저께 아침에 오늘 보자마자 좀 팔았으면 좀 좋았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전략을 일단 말씀드릴게요. 네. 현재 상황은 이제 만약에 내일 팔 수 없다면 적어도 시청자님께서는 이 종목을 들어갔을 때 단타로 들어가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시청자님이 단타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장기적으로 본다면 아마도 내려온다면 7만 원, 7만 2천 원대가 상당히 좀 좋은 가격이고 7만 7천 원대가 이제 중간 정도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청자님 그래서 일단 이 종목을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항상 이 기억을 생각하시면 돼요. 7만 원, 그리고 7만 7천 원, 8만 원. 그리고 8만 5천 원. 이게 네 가지만 딱 생각하시면 돼. 이 종목이 10만 원 갔을 때에는 아마도 다른 종목도 많이 올라가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일단 8만 5천 원까지가 일단 최대 저항대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 라인을 돌파하면 최소한 제가 볼 때 20% 더 올라가요. 9만 5천 원까지.
그러니까 일단 한 패턴이 이제 7만 원부터 8만 5천 원 내지는 8만 7천 원 여기까지 딱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래서 시청자님도 이렇게 체크를 해보자고 이렇게. 자, 8만 7천 원 그리고 저가로는 7만 원대. 그리고 이걸 반으로 나누면 7만 7천 원대가 나오고 가장 눌림을 깊게 준다면 7만 원 근처까지도 온다. 그런데 7만 원 근처면 겁먹지 말고 사셔야 됩니다. 이거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저는 7만 원 근처면 사실상 코스피 지수가 떨어져서 하락에 나올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 주가만 봤을 때는 상당히 비싼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샀을 때에도 여기 보시면 7만 원대 살 때에도 그냥 사시지 마시고 여기 보시죠. 요게 뭐냐면 RSI라는 지표인데 RSI 지표가 요렇게 파란색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네. 이렇게 빨간 선하고 파란 선을 치고 올라올 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면 실질적으로 차트는 어떻게 되냐면 음봉 떨어졌다가 빨간 하루 정도 올리고 이틀 정도 올리면 이런 현상이 딱 나타나요. 이렇게 보이시죠? 이때까지만 해도 모르고 여기서부터 하나, 둘, 이틀 정도 올렸죠. 이때서부터 매집해줘도 충분히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최저점을 잡으려고 하다가 뭐 잡을 수도 있겠지만 가급점이 이렇게 빨간 뭐 하나 만들어지고 그 다음날 다시 올리는 날부터 사가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다 보면 이제 웬만한 이제 기술적인 사항은 이제 다 받아낼 수 있는데 여기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파란색 아래쪽에 보시면 RSA가 파란색 바탕이죠, 그렇죠, 시청자님? 네. 보시고 제가 첫날 사지 말라겠죠? 그리고 빨간 봉 나타나고 그리고 하루 그리고 이틀 이때 보시면 이제 다음날 샀으면 아마 올라갔다가 약간 빠졌죠. 예. 고가가 일단 1.1% 정도 올라갔다가 빠졌죠. 결론적으로 빠졌지만 다음날 다시 6.9% 정도 올라가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최소한 여기서 살려고 하면 골든 크로스가 나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빨간 봉이 나타나는 데까지 기다렸다가 사시면 충분히 다음에도 혼자서도 일단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전략을 일단 시장이 잘 아실 겁니다. 자, 7만 원 오면 비중을 좀 높게 7만 7천 원은 비중 좀 보통 정도 이렇게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는 저는 일단 코스피 지수나 경기만 좀 좋아진다면 당연히 10만 원 이상 돌파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8만 6천 원이랑 8만 6천 원과 7만 원의 박스권 안에 갇혀 있는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는 좀 박스권 안에 갇혀 있는 모양새지만 일단 8만 4천 원에서 8만 5천 원대 왔을 때는 내일장에서 좀 익절을 해봐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혹시나 올라오지 못할 경우에는 충분히 좀 기다렸다가 7만 원 근처 또는 7만 7천 원대에서 천천히 좀 다시 담아보자라는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기아 첫 번째 종목 상담을 진행해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를 하셔서 앞으로 좀 상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시노펙스 올라와 있습니다. 매수가 3,700원에 비중을 10% 담고 계시네요. 네, 시노펙스도 오늘 마무리부터 보고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오늘 3%대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오늘 유료가 또 빨간불을 켰네요. 3.05% 상승을 하면서 2,870원 선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은 또 하루 흐름 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2,765원대에서 쭉쭉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줬었고요. 장중에 2,900원까지도 찍는 모습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내 다시 한번 좀 상승폭을 줄여가면서 오늘 3%대 빨간불로 마감이 됐고요. 2,870원대 종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어서 시노펙스도 최근 흐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00원, 2,700원대에서 주가가 좀 밀려나더니 다시 한번 쭉쭉 올라와 주는 모습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2,985원 선까지도 찍어내면서 3,000원 선을 눈앞에 두고 있다가요. 또 다시 한번 밀려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내 오늘 또 윗꼬리가 달린 채 양봉이 나와주게 되면서 오늘 2,800원대 마무리가 됐는데요.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3,000원대 위에서 일단 매수를 들어가셨네요. 시노펙스 한번 봐주실까요? 네, 시청자 안녕하십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 아마도 시청자님이 얼마죠? 3,700원이죠. 네. 그럼 상당히 좀 오래됐다는 얘기거든요. 작년에 들어가셨다는 얘기인데 고생을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이제 딱 말씀드릴게요. 이게 올라가면서 이제 저항 줄 수 있는 자리가 두 자리인데요. 우선 3,100원대 그리고 3,500원대 두 자리 저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넘어가다가 만약에 미끄러지면 그때는 그냥 50% 정도 줄이세요 일단. 좀 안타깝지만 손절을 하더라도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제 돌파되면 나머지는 길게 가져가시죠. 3,700원이나 4,000원까지.
그러니까 여기를 3,500원을 넘어가지 못하면 다음 단계를 못 올라가니까 여기서 솔직히 3,500원 찍었다고 해서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을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만약에 이슈가 없다면 제가 봤을 때는 다시 조정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비중을 50% 정도 줄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비중 50% 줄였는데 다시 내려가면 다시 일단 2,800원대나 2,500원대 여기 오면 다시 사시고 그러면 다시 비중 10%가 될 거 아닙니까? 그때는 아마 이제 세 번째 올라올 때는 두 번째 올라올 때는 아마 수익으로 일단 나오기 쉬워질 거예요. 지금 단계에서는 3,100원 그리고 3,500원대 저항이 있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빨간 선하고 파란 선 보이시죠? 이렇게 네. 시청자님. 그러니까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저항대만 돌파되면 언제든지 급등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태예요. 다만 이제 이슈적인 문제라든가 좀 아무래도 좀 이벤트적인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조금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요. 현재 지금 보시면 이제 뭐 스마트폰 관련주, 코로나 뭐 이런 걸로 일단 관련주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지금 현재 재료가 소멸됐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적어도 이제 이런 종목도 이슈만 있다면 한 번쯤 날아갈 수 있는 준비는 된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일단 이평선을 봤을 때 네. 이평선 배열이 지금 현재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이제 빨간 선하고 파란 선 만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보통 이런 때 쫓아가면 좀 좋거든요. 초보자님께서 이제 보시면 이제 이렇게 빨간 선하고 하나로 파란 선 뭉쳐진 자리가 지금 보시면 이제 2,700원, 2,800원대잖아요. 요때만 들어가셔갖고 이제 2,800원, 2,700원만 깨지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만약에 깨졌다고 하더라도 2,750원 정도 들어갔다 만약에 2,000원 손절 받다. 네. 손절이 크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깨지지 않으면. 그래서 장기적으로 한번 가져가 보시면 좋은데 지금 단계에서는 뭐 시청자님은 그런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더 살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 이런 종목은 지금 더 많이 사라고 할 수 없는 단계의 종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조심하시고 3,500원 여기만 좀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3,500원 찍고 내려왔다 그러면 일단 다시 2,700원, 2,800원 올 거예요. 그러면 일단 그때는 다시 한번 줄인 만큼 담아 주신다면 아마도 가격이 3,000원대로 뚝 떨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2,800원대 사신다면 그렇게 일단 맞춰 주신다면 다음번에는 분명히 수익으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단 보시고 한 번에 안 되면 두 번 정도 일단 이렇게 분할로 청산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노팩스 두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일단 3,100원대, 3,500원대 저항대 확인을 해 주셨습니다. 또한 2,800원에서 2,500원대 추가 매수 진입 자리까지도 확인을 해 주셨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엘 패션 올라와 있습니다. 매수가 6,860원에 진입을 하셨고 비중은 8% 갖고 계십니다. 역시 오늘 마무리 먼저 보고 전략 잡아 드릴게요. 네, 코엘 패션도 오늘 역시 파란불로 마감이 됐네요. 1.72% 떨어지면서 오늘 시청자분 진입가까지 또 내려온 상황입니다. 6,860원 마무리가 됐고요. 하루 흐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엘 패션 6,980원에서 바로 좀 떨어지면서 6,790원까지도 내려가는 모습이었고요. 이내 횡보를 하면서 오늘 1%대 하락이 나와줬습니다. 오늘 시청자분 진입가에서 딱 마감이 된 모습이고요. 최근 흐름 이어서 또 보도록 하시죠. 네, 코엘 패션 같은 경우는 8,000원대였던 주가가 쭉쭉 밀려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은 4월 말 대비 일단 주가가 2,000원가량 하락을 좀 하면서 6,000원까지도 6,700원까지도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냈었고요. 이내 6,000원대에서 좀 횡보를 하면서 오늘도 일단 1%대 하락을 하면서 6,800원대 종가 마무리를 하고 나온 모습입니다. 네, 코엘 패션 세 번째 한번 봐주실게요, 전문가님. 네, 이제 시청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수급 쪽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냥 다만 이제 조금 걱정이 있다면 여기 보이시죠? 이런 부분이 보이시죠? 이렇게 빨간 선하고 파란 선 돌파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좋은 상황이에요. 매수를 잡기가. 근데 이런 부분은 조금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한번 소멸되고 여기서부터 잡았다면 물릴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시청자 여기서 잡았기 때문에 진입 자체는 좋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 종목은 이제 어디가 제일 걱정이냐면 여기 8,000원 넘어가는 자리. 7,800원에서 8,000원. 그러니까 시청자에 만약에 성공하면 맞고 떨어질 수 있는 자리가 여기. 그러니까 여기를 돌파하면 대세 상승으로 갈 수도 있고 만약에 맞고 떨어지면 그때는 8% 정도라도 다 익절해버리는 게 나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봤을 때 만약에 8,000원 정도를 돌파하느냐 못하느냐로 일단 2차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시청자님은 우선 현재 상황에서는 계속 보유를 하시고 만약에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저점이 보니까 6,700원대잖아요. 6,500원만 깨지지 않으면 무조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일단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이제 보시면 그 주봉을 일단 보도록 할게요. 네. 주봉 같은 경우도 이제 장기 이평선 같은 경우가 한번 돌파한 다음에 장기적으로 진짜로 이평선 역할을 하고 있죠. 그렇죠? 네. 장기 이평선이니까 그 역할을 하고 있죠. 근데 지금 장기 이평선을 거의 다 찍었거든요.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첫 번째 찍은 게 아니고 여기가 한 번, 두 번, 세 번째 찍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이게 만약에 무너지지 않게 하려면 6,500원이라는 가격을 잘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6,500원만 깨지지 않다면 진짜 죽을 때까지 홀딩해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요. 네. 그래서 지금은 상황은 이 종목은 사실 6,500원에 많이 깨져서 나왔다라고 해도 나중에 다시 6,500원, 6,700원 돌파될 때만 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시가총액 6천억인데 네. 영업이익 또한 지금 이제 나쁘지가 않은 게 지금 보시면 거의 지금 2021년에 924억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일단 현재 지금 보시면 20%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15% 정도 가까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아예 나쁜 회사는 아니고 정말 이 정도면 양호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네. 일단 지금 장기적으로는 그래서 일단 8,000원대 그리고 일단 그리고 9,700원대 여기가 좀 저항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 중간이가 8,800원 이렇게 세 자리만 쫙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익절할 때는 거기서 청산을 딱딱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항 줄 때마다. 그러나서 만약에 뭐 첫 번째 저항 자리에서 다 팔 수 없다면 50% 정도 비중을 남겨주고 절반 정도 정리해주면서 장기적으로 9,700원이나 10,000원까지 끌고 간다. 뭐 이렇게 일단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 이상도 갈 수 있다면 아마도 이슈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코엘 패션도 전략을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6,500원대만 깨지지 않으면 더 일단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봐주셨고 길게 좀 홀딩을 해봐도 좋을 만한 기업이다라고 봐주셨으니까요. 체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엘 패션까지 확인을 해보셨고요. 여러분들도 혹시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시다면 이쪽 톡방 들어오셔서 지금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차례대로 지금 3단 진행을 해드릴 테니까요.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장을 하셔서 전문가님 통해서 종목에 대한 신호 받아가시면서 또 수익률 챙겨가시고요. 시황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시장에 대응하는 법, 차트 보는 법 여러 가지 교육도 한번 받아가시면서 시장 흐름을 좀 읽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볼 종목은 금강철강입니다. 매수가 9,990원에 비중은 6% 갖고 계십니다. 이 종목도 오늘 마무리부터 보고 먼저 이야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강철강 오늘 1%대 하락이 나왔네요. 1.81% 떨어지면서 9,200원 선에 마무리가 된 모습이고요. 역시나 하루 흐름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370원이었던 주가 8,000원 선까지도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8,850원대에서 횡보를 하다가 일단은 하락폭 조금 줄여가면서 그래도 오늘 9,000원 선 위에서 마무리가 된 모습을 나타냈고요. 최근에는 또 어땠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금강철강 9,000원대였던 주가 쭉 올라와 주더니 13,000원 선까지도 찍어내는 모습이었고요. 또 다시 한번 조정을 받은 듯 하다가 8,000원대로 주가가 또 미끄러 내려앉았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한번 또 올라오면서 일단은 오늘은 파란불을 켜냈고요. 9,000원대에서 일단 마무리가 된 모습이네요. 네, 핫도님이 또 갖고 계신 종목 중에 하나인데 철강주들 또 굉장히 요새 많이 좀 오른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네, 한번 올라올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올라갈 것 같아요. 이제 만약 올라간다면 내일 1,500원 정도 이 정도도 일단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현재 지금 9,900원 네네. 일단 그러면 1,500원 정도면 일단 거기를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1,500원 넘어간다면 12,000원까지 일단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근데 이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시청자님 차트 보는 거 보십시오. 여기 보이죠? 앵커님도 보시면 여기 네. 이 부분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이제 보통 이게 장기 이평선이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 그러니까 약간 배 모양으로 이렇게 일단 커브를 틀면서 천천히 올라가는 이 타이밍이 최고의 매수 자리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청자님도 이런 종목을 노릴 때는 여기가 참 상당히 좀 좋은 자리, 지나가서 좀 아쉽지만 그렇다고 이제 한번 돌파됐잖아요, 그렇죠? 네. 돌파될 때 어떻게 되냐면 볼린저 밖으로 나갔을 때는 계속해서 보유를 하고 계시다가 볼린저 안으로 들어갈 때 입절하는 게 좋아요. 근데 지금도 시청자님도 만약에 들고 계시다면
한 번 익절을 할 수 있었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50% 익절을 하고 남은 가를 좀 가져간다면 좀 바람직한 상황일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 돌파해서 브릿지 밴드 안으로 들어가는 이 상황이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만약에 갔다면 이쯤에서 익절을 한 번 하고 이쯤에서 계속 보유를 하고 있다가 여기서 완전히 익절을 하게 되겠죠. 두 번 정도 익절할 수 있는. 네. 근데 시청자님 현재 지금 9,900원이니까 이게 어디서 잡은 건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어저께 잡은 거라고 하면 지금 시청자님께서는 최소한 눌린다면 눌리는 걸 얘기하면 안 되지만 그 전에 일단 보시면 올라가다가 보십시오. 이렇게 올라가다가 눌렸다 반등 나온 자리 있죠. 그러니까 이번에 떨어지면 여기까지도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물론 안 오는 게 좋지만 그래서 지금 상황은 만약에 8,000원까지 오는 것도 7,800원에 8,000원까지 오는 것도 예상을 해둬야 돼요. 한마디로 비중 6%니까 비중을 더 담으시려고 일단 비중을 조금밖에 아까 30%밖에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원래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데도 요 정도밖에 안 들어가지 않았을까 시청자님도. 그래서 일단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하신 것 같고 만약에 올라간다면 이번에가 어떻게 보면 좀 더 찐파동이 나오면은 오히려 14,000원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너무 이제 그렇게 이제 좀 너무 잘 간다고 얘기하면 너무 기대하다가 이제 못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 지금 같은 상황은 이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만약에 이거를 못 넘는다고 가정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보면 딱 나와요. 이렇게 자 보시면 자 최고 지난번도 항상 말씀드렸지만 저점과 고점을 연결하려 했죠. 최근에 그렇죠? 네. 이러다 보면 이제 이렇게 보면 가서 맞고 떨어지는 자리가 여기 11,500원 그리고 일단 위에서 맞고 떨어진 자리가 12,600원이니까 그래서 12,000원을 아까 얘기했던 자리가 바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만약 반등 나온다면 1,500원에서 12,000원대까지는 예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시청자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금강 철강 같은 경우 이제 시청자분들 알다시피 지금 철강 값이 거의 7년 내에 최고 고점을 일단 상승하면서 계속 가격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단 요즘에 이제 또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철강 가격이 조금 더 좀 부각되면서 많이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게 만약에 전쟁이 없었다고 하면은 이 부분이 일단 여기죠. 예. 여기가 일단 매수 타이밍인데 사실 이걸 이슈로 올라갔다고 봐야 될지 네. 아니면 그냥 기술적인 반등과 실적으로 올라갔다고 봐야 될지 그건 일단 의문에 맡기겠습니다만 아무튼 중요한 건 여기 보시면 빨간 선과 파란 선인 돌파하는 시점이 대부분 대세 상승으로 이어진다. 일단 보시면 제가 이제 지금 시청자 종목과 상관은 없긴 하는데 네. 지난번 저희가 이제 한일사료로 좀 꽤 많은 수익을 냈었는데 한일사료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예전 보시면 빨간 선과 파란 선 거의 쫙 달라붙어 있죠. 그러고 나서 저희가 이제 시도를 노렸던 종목 타이밍이 요 타이밍이거든요. 그리고 요 타이밍. 그래서 일단 보시면 이렇게 이 부분을 확대해 보면 이렇게 그날 급등을 하는 날이에요. 사실 급등하는 날 잡은 거죠. 근데 이게 보시면 멀리서 바라보면 네 그때 당시는 많이 올라갔지만 지금은 상당히 낮은 저점인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장기적인 이평선을 만약에 이제 돌파를 하면 모든 종목이 다 그렇게 갈 수는 없겠지만 이슈를 타면 거의 이렇게 이제 한번 시세에 딱 거의 다 정점을 찍을 만한 이런 포인트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아까 금과 철강도 사실 이 부분이라면 좋겠어요. 그렇죠. 금과 철강이 한번 올라왔다가 이 부분이면 한번 대세 상승이 남아 있을 수도 있는 건데 네. 만약에 대세 상승이 아니고 만약에 EV라 그러면 한 번 더 올라왔다가 전고점 맞지 못하고 떨어질 수 있으니까 시청자님도 그러니까 이거를 파악하셔야 될까. 예, 그거를 파악하는 거는 노란 톡방에서 제가 기술적인 디테일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금강철강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일단 1,500원대와 12,000원대까지 다시 한번 또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주셨고요. 특히 철강 관련해서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을 하면서 철강 수출 규제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철강주도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서 뉴스거리들 체크하시고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강철강 또 자세한 분석 나머지 톡방에서 또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한번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철강주도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 올라와 있습니다. 매수가 7,518원이고요. 비중이 좀 적습니다. 3% 갖고 계시네요. 역시 오늘 마무리 먼저 보도록 하시죠. 네,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오늘 1%대 하락이 또 나왔습니다. 1.30% 떨어지면서 6,060원에 마무리가 된 모습이고요. 오늘 또 일중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6,140원이었던 주가 바로 좀 떨어지면서 6,030원 선까지 내려앉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내 등락을 좀 반복을 하다가 횡보를 했었고요. 오늘 결국에는 6,000원대 초반에서 일단 문을 닫고 나온 모습입니다. 최근 또 흐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두산인프라코어 6,000원대 주가 올라오는 모습을 이제 4월 말부터 보여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6,800원 선까지 찍어냈었고요. 이내도 다시 한번 조정을 받으면서 5,000원 까지도 내려가는 모습을 나타냈었네요. 5,980원이었던 주가 오늘 다시 한번 또 파란불 켜내면서 6,000원대에서 마무리가 된 모습을 기록을 해줬습니다. 네, 이 종목도 한번 봐주실까요? 비중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손실권에 계시네요. 네, 시청자님 제가 봤을 때 이제 7,500원이니까 시청자님께서 이제 이게 작전인 건지 아닌지 모르겠다는 건데 약간 그러니까 웃으려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시청자님께서 이제 이 종목을 장기적으로 가려고 이제 플랜을 짜고 네. 지금 이제 비중 이제 3%씩 담고 또 어느 시점에 가면 좀 담으려고 하는 그런 컨셉인 건지 아니면 그냥 하다 보니까 그냥 물려서 그냥 보유하고 있는지 이게 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가면 갈수록 좀 더 수익이 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보시면 시가총액이 1조 2천억 원이거든요. 1조 2천억 원이면 영업이익이 일단 지금 보시면 그 1,000억 원대가 이제 거의 이제 10%대인데 지금 거의 그러니까 3천억 정도 나오니까 시가총액 대비 이제 영업이익이 거의 25% 정도, 20% 정도 이상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이미 어떻게 보면 저평가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그 두산 인프라코어를 더 보신다면 시즌이 아니에요, 시즌이. 그러니까 시즌이 아닌 게 뭐냐면 현재 이렇게 조금 보시면 좀 삼성중공업 못 가고 있죠. 예. 그리고 그 같은 테마에 있는 거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삼강 M&T 못 가고 있죠, 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즌이 아마대로 말하면 이게 못 가고 있어요, 일단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은 시청자님께서 비중 3% 들고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현실적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현실적이니까 만약에 이 종목을 나는 물려도 좋다, 그냥 좀 싸게 사고 싶다 그러면 계속해서 뭐 예를 들어서 5%씩 10%씩 떨어질 때는 계속 모아가시면 돼요. 근데 이제 나는 10%까지가 딱 맥심이다 그러면 거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더 이상 사지 마시고요. 아까 전에 알려드렸죠. 어떤 방법 드렸죠? 자, 여기 보시죠. 장기적으로 빨간 선, 파란 선 돌파될 때만 매수를 해주는 겁니다. 돌파될 때 매수, 돌파될 때 매수 계속 해주는 겁니다. 그 대신 이제 총 비중이 만약에 30%나 만약에 10%를 들어간다 그러면 3번 정도를 들어간다면 그냥 3, 4%씩 두세 번에 나눠서 들어가는 게 좋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지난 과거를 보여드릴게요. 예. 지난 과거가 이제 보시면 이렇게 차트가 내려왔을 때 이 부분이 비슷하거든요, 지금요. 근데 차트가 이제 이렇게 해서 약간 이렇게 바닥을 치고 이게 왠지 보통 저희들이 말하는 용어는 이제 원형 바닥 다지기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원형 바닥 다지기가 나오고 나서 파란색 돌파되는 시점 매수, 빨간색 돌파되는 시점 매수.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실상 그러니까 거짓말이라 하더라도 그냥 주구나 사는 이것만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대신 이게 30% 들어갈 수도 있고 비중 10%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많이도 아니고 딱 3%면 3%. 그래서 일정하게 계속 그것만 노리는 겁니다. 단지 시간이 소요가 좀 많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이제 그 인정해야 되는데 그런데 잃지 않는다 해서 초점을 둔다면 그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3%지만 만약 시청자님이 총 이 종목에 20% 정도 들어간다면 저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냥 뭐 장중에 만약에 5%나 10% 떨어지면 그냥 10% 떨어질 때마다 3%씩 계속 담으세요. 그래서 3번 정도 담으면 10%가 됐잖아요. 그때부터는 더 이상 담지 말고 충분히 기다립니다. 그러고 나서 빨간 선, 파란 선 넘을 때만 또다시 매수를 또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장기적으로 가져가실 수 있다면 이 종목은 분명히 수익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10,000원에서 15,000원까지 한번 올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 다만 지금은 여기 보이시죠? 어떻게 보면 시즌이 아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번 딱 여기서 장대몽, 양봉 딱 나오면서부터 바로 시작이 될 거예요. 근데 아직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시청자님, 지금 현재 뭐랄까 그 종목 분석해주면서 매매 타이밍과 그리고 기술적인 분석을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 사실 다른 시간대보다 조금 길긴 해요. 그렇지만 이 방송만 들어도 혼자서 내 종목은 내가 관리할 수 있도록, 내가 컨트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거든. 자, 그럼 일단 올라간다면 어디로 올라갈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설명드릴게요. 자, 보이시죠? 권리락 받았던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그죠? 그리고 개파락 나왔던 자리가 여기입니다.
그럼 시청자님은 제가 아까 전에 그냥 10,000원대 온다는 얘기가 그냥 하는 게 얘기가 아니고요. 다 여기 다 훑어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 지금 이 차트가 만약에 간다면 가장 그러니까 가장 아팠던 자리가 여기 개파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9,300원과 18,000원대는 한 번에 넘기 어렵다. 그래서 올라갔다가 조정받으면서 N파동 주면서 다시 올라가는 자리가 돌파돼서 올라간 자리가 15,000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올라왔죠. 그리고 조정 줍니다. 이렇게. 다시 올라갔죠. 만약에 또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청자님은 이제 계속 보유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한 번 더 올라간다면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시청자님은 가장 확실하게 본다면 9,500원과 10,000원대는 거의 갈 확률이 높다. 다만 시간이 걸릴 뿐. 그리고 만약에 그 이상을 본다면 10,000원대에서 50% 정도 익절하고 나머지는 그냥 본드 스탑 걸고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알아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갈 겁니다. 예. 그렇게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올라올 경우에 9,500원대와 10,000원대라는 이야기를 해줬고 장기적으로 혹시 보실 경우에는 10,000원대에서 50% 익절을 하시고 나머지는 또 길게 가져가시면서 확인을 해보셔라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 외에도 또 기술적으로 차트 보는 법 여러 가지 한번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한번 확인을 하신 다음에 전문가님께서 내 계좌를 좀 잘 지키는 방법, 내 종목을 지키는 방법 한번 연구를 해보시면서 이해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차트를 좀 보는 법, 쉽게 보는 법 알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역시나 톡방 들어오셔서 이러한 전문가님의 노하우를 얻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 QR코드 지금 핸드폰 카메라 바로 드셔서 촬영하신 다음에 입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쭉쭉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원산업입니다. 매수가가 28만 원이고요. 비중은 5% 갖고 계시네요. 이 종목도 오늘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동원산업 오늘 1%대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1.04% 오르면서 24만 4천 원에 문을 닫고 나온 상황이고요. 하루 흐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4만 1,500원이었던 주가 장중에 26만 원 선까지도 잠시 찍어내는 모습을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은 다시 한번 횡보하는 모습을 나타내다가 1%대 상승으로 일단은 그친 모습이었고요. 24만 원대 주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최근에는 또 움직임 어땠는지 한번 보도록 하시죠. 네, 24만 원대 주가 25만 원 선까지도 올라왔었고요. 4월 말부터 조금 밀려나는 모습을 나타내더니 23만 원대까지 주가 왔었다가요. 또다시 한번 올라가려는 시도를 좀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오늘은 일단 윗꼬리 달리는 음봉으로 마감이 된 상황이고요. 1%대 상승을 하면서 24만 원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청자분 28만 원대에 진입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정관님? 네, 시청자님들 이게 28만 원이면은 거의 1년 되셨네, 1년요. 시청자님 이 주식은 그냥 더 사세요, 그냥. 그냥 23만 원 정도 내려오면요. 비중 5%더 담으시고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일단 시청자님 보시면 살 때 언제 사셨어야 되냐면 근데 제가 이제 이 방송 하면서 좀 좋아진 게 뭐냐면 시청자들이 예전에 제가 종목이 진짜 형편없다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진짜 아까 전에 계속 끄덕끄덕했던 이유는 종목들이 상당히 좀 그래도 많이 좋아졌고 사실 종목의 퀄리티가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러다 그나마도 제가 이제 그러니까 기분이 좀 좋은 게 네. 이런 종목 가지고 있다는 게 상당히 좀 그래도 기분이 상당히 좀 좋네요. 그래서 일단 조금 다시 또 말을 이어갈게요. 네. 시청자님 만약에 좀 전에 제 방송을 들었다면 그게 바로 만약에 만약에 3월 달이라. 그래서 벌써 이혜원님께서는 벌써 수익 나셨을 거예요.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보이시죠? 여기 이 부분 보십니까? 네네. 빨간 선하고 파란 선 넘어갈 때 매수하라고 했죠, 그렇죠? 네네. 그럼 벌써 여기서 이만큼 수익이 23만 원에서 거의 26만 원이니까 이게 몇 프로인지 모르겠어요. 20% 정도 되나요? 그렇죠. 네네. 대략 그렇다고 하시면 시청자님이 여기서 비중 5%만 더 담으면 벌써 지금 시청자님은 평균 단가 28만 원에서 아마 25만 원이나 26만 원 됐을 거예요. 그래서 10% 내지 15%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까지 왔었던 거죠. 근데 오늘 지금 현재 올라가다가 28만 원에서 또 목전에서 떨어졌으니까 왜 그럴까 그럴 거예요. 여기서 왜 맞고 떨어졌을까? 그렇죠? 네. 궁금하죠? 네. 자, 그럼 여기서 보시면 일단은 여기 보세요. 우선 여기서 개파락했던 자리가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지지받는 자리가 결국은 23만 원이었던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항받는 자리는 어디냐면 여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항받았을 때 한번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저항받는 이유를 일단 보자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특히 특별하게 또 없는 것 같아 보이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근데 여기서 일단 보시면 과거에서 일단 이렇게 보시면 일단
딱 나오거든요.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시면 여기 이 부분이죠. 원래는 지금 얘가 지금 내려오는 그 여기 파란 선 보이죠? 60일 이평선을 맞고 두 번이나 떨어졌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말하면 요거 그러니까 2021년도에 시청자님께서 물렸던 자리 있죠. 거기에서 거의 70% 정도 해당하는 자리에서 계속 저항을 맞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때 만약에 매물대가 너무 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더라도 매물대를 털어내기 위해서는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계속 하면서 계속 힘들게 하는 거죠. 만약에 시청자님이 이걸 알았다면 오늘 만약에 올라갔다가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시청자님. 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27만 원이나 26만 5천 원 정도라도 저항 주면 바로 50% 정도 줄였어야 돼요. 원래는. 그러면 비중이 좀 나아지니까 지금 더 담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차트를 좀 몰랐으니까 아마 그랬을 것 같아. 지금 상황은 걱정하지 말고 차라리 만약에 비중을 줄이지 못했다면 차라리 23만 원 근처에선 차라리 더 사봐라. 5% 정도 더 사시고 다음에도 올라가면 27만 원 근처에서 저항 주면 무조건 50% 정도 줄일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면 올청산해도 상관없어요. 수익이라면. 그렇게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청자님 빨간 선, 노란 선, 아니 빨간 선, 파란 선 돌파될 때만 매수를 해보자. 이해되셨죠? 네. 그리고 한 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모아 가시죠. 자, 한 번 매수, 한 번 매수, 한 번 매수, 세 번 매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올라가면 그냥 만약에 비중 3%면 올라갔어, 그냥 3% 가지고 가세요. 그리고 저항 때 맞죠? 정리하세요. 그리고 또 떨어졌죠? 또 매수하세요. 그리고 또 파세요. 또 매수해, 그리고 또 매수하시고 또 파세요. 왜냐? 27만 원 넘어가면 못 넘어가면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여기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하나, 네. 동원 산업까지 또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하나 정도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시간이 짧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화생명이고요. 3,113원의 비중 4%입니다. 역시 마무리 잠시 보도록 할게요. 네, 5%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 5.16 파란불 켜내면서 2,390원대 마무리가 됐고요. 짧게 한번 부탁드릴게요, 전문가님.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 종목도 사실 보시면 크게 문제가 없는 종목이에요. 시가총액 2조 원대고 영업이익도 사실 보시면 지금 꽤 나쁘지가 않은 상태거든요. 지금 보시면요. 예. 여기 보시면 이제 올해가 그러니까 2021년도가 1조 3천억 원이에요. 근데 지금 영업 저기 보시면 그 시가총액이 2조 원밖에 안 돼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돈만 있다면 계속 사서 모으셔야 돼요. 원래는. 네. 그런데 왜 떨어졌을까? 그렇죠? 궁금하시죠? 자,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할게요. 자, 네. 보시죠. 장기 이평선 붕괴됐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제가 넘어가는 차트가 좋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지금 자 보세요. 아무리 시가총액 좋고 뭐고 삼성전자고 뭐 하이닉스고 필요 없어요. 무너지면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시장 얘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일단 그래서 주봉도 깨졌죠. 그래서 시청자님은 지금은 장기적으로는 그냥 지금은 일봉상에서 빨간봉 나올 때마다 조금씩만 계속 사면서 시간을 버팅기면서 계속 가십시오.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올라갈 때 어라운드 되면서 3,000원대 장기 이평선이 저항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것만 확인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화생명까지 상담을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시간 관계상 지금 못한 상담 내용은 2부에서 바로 진행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끝내기 전에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하단 보이시는 이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지금 바로 드셔서 촬영하신 다음에 링크 타고 들어오시고요. 또는 노란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시광 유로스타라고 검색을 하셔도 바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저희 방송 끝나면 참여 코드 바로 걸어놓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셔야지만 전문가님과 함께 내일 장부터 바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종목에 대한 상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종목에 대한 신호 그리고 시황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여러 가지 미국 증시부터 선물 교육까지 다양한 이야기들 톡방에서만 저희 이야기가 나눠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저희 방 분위기 좀 보시고 같이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액이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는 10분 쉰 후에 2부에서도 유로스타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